그냥 물건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된다?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구나. 솔루션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주제는 마케팅 설계자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샀어요. 오랜만에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요 책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설계자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이 책 같은 경우가 진짜 저는 오랜만에 책을 샀는 이유가 워낙에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워낙에 정보 습득량이 많아가지고 노상 공부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글자 자체를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다가 이번 그 설에 어쩌다 보니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샀죠. 책을 샀는데 이 책이 왜 그냥 사게 됐는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번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해킹님, 반갑습니다. 네. 이 마케팅 설계자라고 한 책은 제가 인트로를 좀 읽고 나서 요거는 좀 사서 좀 봐야겠다. 분명히 이 구절만으로도 이게 가격이 24,800원, 뭐 10% 할인해서 사면 2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뭘 얘기하냐, 이 책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봤었던 에피소드가 이 책이 요 책인데, 아마 교보문고에서 열심히 밀고 있어서 딱 가자마자 이제 처음부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색 광고로 판매를 하고 있었대요. 어떤 거를 이제 감자통이란 거를 팔고 있었대. 37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4만원 정도? 예,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고 있었고, 이제 구글 쪽에 키워드 검색 광고로 파는 게 한 6달러 정도 됐대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했을 때 거의 한 15%에서 20%?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광고비 지출해가지고 자기는 부업으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제외하고 한 13달러 정도의 이득, 한 개를 팔았을 때 한 14,000원, 15,000원이 남으니까 괜찮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계속하고 있었는데, 차봉님 반갑습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고비가 원래 클릭당 0.5달러였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더니만, 이제 클릭당 거의 6달러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막 열 몇 배?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즉, 한 개의 감자통을 파는데, 어느 날 눈을 뜨니 37달러짜리를 팔고 있는데 30달러의 광고비를 쓰고 있더라. 광고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37달러 감자통을 팔고 있었고 6달러의 광고비를 써서 구글한테도 좀 돈을 내긴 하지만 이거 네이버로 좀 반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했더니 광고비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일단 접었대.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 따르면 사업을 접었대. 자, 광고비의 과다 지출,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많이 겪으시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책에서 제가 이 초반을 본 다음에, 사실 제가 이 책의 문구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자동 수익을 실현하는 28가지 마케팅 과학, 이렇게 적혀 있는데, 광고비가 증가해서 마민동님 반갑습니다. 이제 30달러로 광고비를 내니까 이게 적자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적자다. 이건 내가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적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저도 겪었고,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 사례를 보면서 이거 너무 비용이 센데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세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이 사업은 성립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좀 빠지곤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업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처음에 썼던 광고비에 비해서 너무 올랐어. 근데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석에 가까운 답안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잘 생각해봐. 자, 여러분, 감자총을 파는데, 감자총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감자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DIY로 만드는 무슨 총이래요. 근데 저도 잘 모르죠. 감자총이라고만 어필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감자통 세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자총을 만들려면 이 감자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총알도 있어야 되고 뭐 벨트도 있어야 되고 조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때? 감자총만 파는 게 아니라 감자총 세트를 파는 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자, 감자총을 팔 때는 적자였지만 감자총 세트는 가격이 얼마냐면 이 책에 따르면 170달러 정도가 된대요. 감자총 세트는 합치면 104달러 정도가 되고 합쳐서 170이 아니구나. 네, 137달러 정도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감자총 세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약간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의 수익 결국은 너의 그 판매 금액은 137달러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광고비를 30달러를 한다? 이거는 굉장한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고 그게 맞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구나.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냐?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퍼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저는 좀 낯설어가지고 조금 요 단어는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퍼널이란 게 뭐냐면 단계적으로 타겟 고객을 설득시키는 설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혀있어. 그래서 여기는 퍼널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널을 설계를 한다. 이게 마케팅 설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37달러 감자총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감자총 세트를 104달러에 사시면 141 이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대략 보고 얘기한 거니까. 사시면은 이걸 너가 원하지 않았냐. 사실은 이걸 한 번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객단가가 확 올라가니까 30달러의 지출이 괜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구글 나쁜 놈이고 한 개는 또 뭘까요? 고객한테 뭘 줘야 된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된다?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로 이 마케팅 설계자란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했더니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추가 구매를 했답니다. 즉, 그전에는 37달러 감자총만 사던 사람들이 이제 원래 감자총 세트가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이거의 가격을 좀 낮춘다거나 특별한 제안을 건 거죠. 이거 사실 바엔 요 세트는 어떠세요? 한 번에 그냥 몰아서 배송비도 많이 들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세트로 쫙 팔아서 살면은 이제 142달러가 되면서 광고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여기에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걸 보고 맞네 라고 한 거죠. 물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판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라이프 패킹님 같은 경우는 실버카를 사는데 실버카를 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일단 그 실버카 전용 우위를 파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바이크 커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크 커버가 뭐냐면 이게 가격 꽤 비쌉니다. 98,000원 정도 하는데 이 바이크 커버는 뭐냐, 오토바이를 사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에 놔두면 좋잖아요. 왜냐면 온도도 방전도 좀 덜 되고 이제 비바람이나 태양 같은 데서도 이제 원래 차도 바깥에 세워놓으면 막 빛바래고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위를 판다는 거죠. 약간 커버를 팔아요. 이 커버를 파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개념으로 접근할게요.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자,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 실버카를 팔아야 돼. 실버카를 팔아야 되는데 잠깐만, 실버카를 파는 게 내 수익률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이 과다해져가지고 내 걸 들어오는 확률을 줄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격 경쟁이 심해지니까 내 단가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내 클릭을 많이 가져가니까 예전보다 나를 발견할 확률이
적어서 광고비만 나가거나 등등의 이유로 광고비가 올라갔겠죠. 그 순간 우리는 적자로 빠지게 됩니다. 왜?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테니까 내가 제조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도입하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우비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파는 거예요. 왜 같이 파느냐? 우비를 같이 팔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실버카 우비 세트, 예를 들어가지고 실버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한 13만원 정도, 한 만원 하면은 우비 세트는 한 19만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비 세트, 부모님이 이게 아무래도 바깥에 세워놓을 상태가 있을 거죠.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세워놨을 때 이게 비바람이 흩날리고 막 눈 쌓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막 눈이 쌓이겠죠. 그러면 막 그 잡았을 때 엄청 차갑고 미끄러지고 지저분해지고 어르신들이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 언제 닦고 앉아있겠어? 그랬을 때는 커버라고 할게요. 예, 커버를 같이 파는 거야. 그러면은 깨끗한 실버카를 10년 동안 지키는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커버가 세트로 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전처럼 막 아주 다이나믹하게 금액이 올라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커버를 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 시골에 있는 어머님 야외에 있는 거 이거 씌우시면 그래도 이제 원터치로 쉽게 씌워지고, 아까 전에 이 자동차 이 오토바이도 무슨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뚫어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 좀 커버를 하고 거기에다 뭐 마킹을 한다던가 뭐 등등등, 아니면은 이제 이 커버에다가 이제 프린팅을 하는데, 제조를 할 때 프린팅을 하는데 뭐랄까 이제 프리미엄 실버카 뭐 아니면 S클래스 실버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옆에서 이제 옆에 할머니가 봤을 때 저 커버 뭐야 신기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면 훨씬 광고비 대비 수익을 더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마케팅 설계자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자, 이 책을 제가 사실은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쓱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즉 충성 고객의 지갑을 열어라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충성 고객들, 예를 들어가지고 세트를 사고 싶어하는, 즉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물건 파는데 어떻게 충성 고객이 생겨? 하지만 커버를 세트로 준다거나 아니면 실버카를 사는 사람들의 주변 도구들, 솔루션, 실버카를 사는 사람들이 원래 원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세트로 구비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실버카 운동법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실버카를 운동하시면, 이걸 운동하면은 뭐 관절도 좋아지고 무릎도 좋아지고 이런 운동법이 있는데, 이 실버카와 함께하는 운동법을 우린 알려드릴게요. 레슨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많이 익숙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드는 법?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펜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약간 허황성세 같은 얘기란 얘기죠. 실제로 해보면은, 아니 우리는 물건 파고 고객이 나한테 메시지도 하나도 안 남겨주고 다시 날 찾을 확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 자,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충성 고객을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예. 여기에서도 이제 일반 고객을 점점 줄여서 충성 고객을 고르는데, 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무슨 얘기냐? 예, 충성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충성 고객이 있어요. 이제 실버카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내가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허리가 아파서 좀 부모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허리를 염려하거나 아니면 이걸 보관을 좀 잘해주고 싶거나 좀 깔끔을 떨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이 실버카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안을 해준 거예요. 뭐 깔끔히 솔루션 해가지고 뭐 커버랑 뭐 청소 도구랑, 근데 이 청소 도구는 이 사람에 맞는, 허리가 아픈데 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아니 뭐 실버카 전용 뭐 빗질이라든가 뭐 등등의 제품을 구비해서 이런 세트를 사시면 당신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라이프패킹님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죠. 뭐 지팡이를 같이 판다거나 아니면 그 쿠션을 같이 판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실버카 전용 쿠션을 팔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딱딱한 실버카에 그냥 앉아 계실 건가요? 이제 어머님에게 S클래스급 이제 뒷좌석의 질감을 느끼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훨씬 쿠션하고 푹신푹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그런 세트를 팔아. 그러면 방석도 팔고 커버도 팔고 실버카도 파니까 갑자기 돈이 또 올라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생활을 커버를 해주는구나. 나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업체 빼고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에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 거 샀는데 이제 할머님의 만족도가 좋아지니까 옆에 집 할머니도 이거 사라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고객을 설득시키는 방법. 무작정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실버카를 살라고 했던 사람이 뭐 커버도 사고 지팡이도 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팡이 사고 그 방석도 사진 않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잘 설득시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퍼널이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퍼널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나한테 낯선 게 나오면 좀 일단 좀 멀냐고 생각해요. 왜냐면 삶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굳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퍼널이라는 단어를 단계적으로 타겟 고객을 설득시키는 설계도라고 이해를 하면 이 책이 되게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가 어쨌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비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돼요. 광고비가 올라가고 우리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검색 광고를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때는 결론은 고객의 객단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이 책의 거의 핵심인데 객단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객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돼? 객단가를 무작정 올려야 돼? 아니지. 이 객단가는 사실은 그 사람의 타겟 고객, 즉 충성 고객을 잘 골라내서 이 충성 고객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을 했을 때, 정당하게 퍼널로 제안을 했을 때 이제 객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 그거를 만드는 설계도를 이 책에서 알려줄게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마망님 반갑습니다. 소님 반가워요. 자, 그래서 이 책이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이렇게 고객들의 그 설득 루트를 골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고객들이 검색 광고로 들어온 고객들을 좀 더 설득해서 그 솔루션, 즉 소위 말해서 이런 뭐 키친 다이닝 세트라든가 뭐 참외 선물 세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 제공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특별한 제안을 주는 그런 설계도를 만드는데요. 그 설계도를 복사를 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책 물티슈를 만들 때도 그런 퍼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을 세정제를 만들 때도 퍼널을 만들고 리모컨을 팔 때도 퍼널을 만들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너는 1000억의 회사가 금세 생길 거야 라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뭐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걸 좀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이 책인데 이게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고 미디어 커머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어떠한 판매 퍼널을 만들었어. 즉 마케팅 설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그런 설득 구조를 만들고 설득 컨텐츠를 만들면 그 다음 제품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다음 제품도 이렇게 팔고 그 다음 제품 옮겨간 다음에 이렇게 팔고 이래야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한다는 거죠. 즉 뭐냐, 사업가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긴 하지만 방송을 하면서도 이건 사업이 아닌데 싶은 거를 저는 하고 있죠. 왜냐면은 계속 변하니까 계속 이제 상품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하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니 컨텐츠가 좋은 게 트렌드를 잘 잡고 그런 걸 잘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괜히 제 자랑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업가로서는 되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 일정된 상품이 없다는 거죠. 내가 1년 전에 이 업체를 갔더니 이런 거예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더니 지금 여기는 전골을 팔고 있는 거야. 7,000원짜리 팔던 업체가 갑자기 17,000원짜리 팔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봤더니 이번엔 불닭을 팔고 있는 거야. 불닭 파전 세트를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27,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7,000원짜리 순댓국을 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오게 되면 이거 뭐야? 이러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업체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마케팅 설계를 좀 해라. 근데 마케팅 설계, 이 책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게 뭐다? 요거를 얘기해준다.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판매에 주력을 해요. 판매에 주력을 하고, 이 상품에 심지어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반에 시장을 딱 진입했는데, 이런 리모컨을 팔아요. 리모컨을 팔아서 이제 마케팅 설계를 기획했어. 검색 광고로 해서 이제 이 제품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잘 만들었어. 예. 반짝반짝반짝하게 잘 만들었는데, 자, 잘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다 보면 이제 경쟁 업체가 어느 순간 저 시장 리모컨 시장이 뜬대 이래가지고 막 리모컨을 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컨텐츠가 올라가면 나는 이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선택지가 두 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 심해졌을 때 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죠. 어떤 선택지야? 첫 번째, 철수. 안녕! 이제 시장에서 도망가는 거지. 이거 재미없어. 그러니까 아이템 확장. 이거를 좀 더 줄여볼게.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 확장.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 확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요 치킨 게임.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광고비로 너를 없애버리겠어. 그래가지고 막 광고비를 미친 듯이 올린 다음에 요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 꽃배달이라는 거, 치킨 게임을 막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도전자가 만만치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나중에 되면 이제 나 죽었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컨텐츠를 극강으로 올린다. 이거는 이제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뭐냐면 컨텐츠를 극강으로 올리는 거죠. 오리지널리티 넣고 드라마도 넣고 컨텐츠 자체를 미친 듯이 투자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선택지였어요. 그전에는 선택지가. 즉,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요 경우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 경우에 치명적인 단점이 뭐다? 내 사이트나 내 제품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 아이템이 확장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문성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로는 업무가 많아져요. 과다.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래 잘 팔던 아이템을 못 팔게 되는 거죠. 여기서 뜨끔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쓰니까 모든 부분에서 약해지면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많은 쇼핑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채널에서 이 책이 22,800원, 즉 24,800원인데 22,500원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자, 세트를 팔아 이거예요. 그럼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 개념을 바꾸자. 개념을 바꿔서 이제 나는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된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깔끔 떨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상품들을 세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품보다 더 비싸게 세트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업체는 유일무이한 솔루션 제공 업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고객들이 들어온다거나 누군가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유니크한 존재가 될 것이야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렵나요? 근데 저는 이게 몸으로 좀 체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사이트 컨설팅, 사이트 리뉴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의 내용을 좀 떼서 상세 페이지 전략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마케팅 컨설팅만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만 적어줬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료 시나리오 적어줬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 저희가 촬영을 하고 보조 촬영이었죠. 주 촬영이 따로 보조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한 거를 또 다시 또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도 구현이 안 되는 업체들 많으니까 디자인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서비스 금액이 단가표가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이트까지 제작하는 거는 단가가 너무 세니까. 근데 그걸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집어넣기 시작했고 광고 채널에 맞춰서 광고 콘텐츠나 사이트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뤄서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콘텐츠 일체라고 저희 표현하거든요. 콘텐츠 일체를 제공하는 회사가 됐고 그래서 단가도 높아졌지만 저희의 회사의 90% 이상이 단골 고객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왜냐면 이 모든 거를 이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업체가 아니라 마케팅 업체가 아니라 영상 업체가 아니라 솔루션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대처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설계해서 이제 사업을 나름대로 11년째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경쟁이 심할 때 선택지가 있는데 1, 2, 3번이 아니다. 1, 2, 3번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4번이 있다. 4번이 뭐다? 솔루션을 팔아라. 제공해라. 제공하라라는 게 맞겠죠. 솔루션이란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냥 전자책 같은 거라든가 운동법 같은 거라든가 앱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공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왜? 광고의 과열은 앞으로 피하기가 힘든 일일 거니까. 상품 차별화를 내세우는 상품 컨텐츠, 상세 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경쟁에 가면은 어려워질 테니까. 자, 이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앞에 있었어요. 자,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살 사람을 먼저 골라야 돼요. 예, 이걸 살 사람을, 이 타겟 고객을. 무슨 얘기냐? 아무나 실버카를 하는데 실버카 한 개만 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깔끔히 솔루션이 있어요. 아니면 운동 솔루션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0명이 박수치면서 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이고 10명 중에 5명일 수 있겠죠. 이 5명을 골라내고 그 5명을 골라낸 다음에 그들에게 정당한 제안을 해라. 그 제안을 하는 방법을 내가 이 책에서 알려줄게 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무슨 얘기냐?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제가 요즘에 홀딱 빠져있는 개념입니다. 홀딱 빠졌어, 홀딱.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었던 업체들도 슬로건을 굳이 바꾸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로 가야겠다. 이게 그때 유튜브 방송 중에 제가 애플 사례를 들었던 경우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가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타겟 고객의 생활에 관심을 주는 거죠. 타겟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예, 타겟 고객이 관찰이에요. 관찰. 이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는 관찰인데, 뭘 관찰하는 걸까요? 고객도 모르는 그들의 심리를 읽어라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한테는 당장 지금 접시를 사고 참외를 사지만 누룽지를 사지만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면 누룽지를 살 때 누룽지 외에 또 뭐를 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더 깊게 얘기하면 누룽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누룽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돈을 더 낼 수 있고 그들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자면 누룽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위에 부드러운 거, 즉 아이들 과자를 먹이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합성 첨가제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간 걸 고르는 사람이 있을 퀴즈도 있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마미 누룽지 키즈 에디션 같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꼭꼭 씹어서 좋은 치아 만들어요 라는 이제 그 책을 선물로 주거나 혹은 책을 같이 팔거나 아니면 누룽지 공방 체험 티켓을 만들어서 누룽지 공방에서 누룽지 만드는 체험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만 얼마에 이 누룽집을 사는 게 아니라 요거 사가지고 한 5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관찰을 해? 타겟 고객을 관찰을 해야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타겟 고객을 고르는 거예요. 뭐 물론 내 걸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 거에 열광하고 있지? 어떤 사람이 충성 고객이 되지? 그거를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업계에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긴 좀 그런데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마망님 같은 경우에 자 마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친 다이닝 그 접시라든가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어요. 브런치 세트를 팔 수 있어요. 주말 강남 브런치 세트를 팔 수 있습니다. 주말 강남 피크닉 브런치 세트를 팔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고객들 중에서는 그냥 식탁에 놓을 그릇을 하고 우리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썰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남에 양재시민의 숲에서 주말에 나가서 혹은 나가서 식탁을 딱 차려놓고 식탁보를 딱 판 다음에 유럽에 마치 점심처럼 유럽의 정원에 있는 점심처럼 이렇게 잘 세트를 구비해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린 뭘 팔 수 있죠? 테이블 팔 수 있지. 두 번째, 식탁보 팔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팔 수 있어요? 촛대 같은 거 팔 수 있어요. 심지어 촛대 같은 거 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장주보였나요? 이렇게 스테이크 자르는 칼부터 시작해서 피크닉 바구니까지 팔 수 있죠. 물론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제품이 우리가 직접 제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중에서 이 고객들이 알만한 피크닉 가방, 알만한 테이블보, 알만한 식탁, 접이식 식탁을 구비를 해서 풀세트로 파는데 이거를 각자 사면 배송비도 나가고 귀찮기도 하고 우리는 안전 배송도 할 수 있고 했을 때 약간 더 할인해 준다 라고 했을 때 10만원짜리 접시를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100만원짜리 피크닉 세트를 팔 수 있고 중요한 건 뭘까? 이 세트를 사간 사람들이 이거는 키진드 망망 라이프 세트라고 촬영을 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키진드 망망의 점심 피크닉 테이블 뭐라고 할까요? 행사 같은 걸 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걸고 상세 페이지 컨텐츠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단계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이제 이 책에서 몇 가지 28가지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책을 팔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책 그러면 엄청나게 고단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아니죠. 이거 생각의 전환을 해주는 거에서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 책이긴 하나 정작 내용은 캐시버타이징의 일부를 온라인판으로 좀 해석한 것 뿐이에요. 즉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 한국에선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 하고 있으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거를 좀 개념을 이해해주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캐시버타이징의 일부를 온라인판으로 만든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대마왕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설명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자동 판매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퍼널을 만들면 설득 구조를 만들고 다음 제품으로 가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다음 제품으로 가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1,000억까지 내가 벌어봤다 블랙 코퍼레이션처럼 이라고
이 마무리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읽고 혹시 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홍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쇼핑몰 현재와 미래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아직 자리가 좀 있어서 쇼핑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궁금해 하시거나 요즘 쇼핑몰이 어떻게 하거나 특히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쇼핑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쇼핑몰의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이 쇼핑몰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걸까? 심플해지는 게 답인가? 아니면 도대체 영상 같은 건 어떻게 넣는 거야? 그리고 영상을 넣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그리고 200억짜리, 300억짜리 쇼핑몰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걸 했냐면 쇼핑몰에 대해서 진단을 하거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교육센터들이 거의 전멸했어요. 옛날에 카페24, 저는 이제 메이크샵, 카페24, 고도몰 다 교육센터 출신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한 공간이 있었는데 네이버 스마트가 뜨고 쿠팡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쇼핑몰도 해야 돼? 쇼핑몰 그냥 패스해. 쇼핑은 그게 무슨 의미야? 아니면 쇼핑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 같은 올인하면 되지 못하고 쇼핑몰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원래 잘 운영되고 있었던 쇼핑몰들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억대, 300억대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사람을 뽑아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 같고 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골로 가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쇼핑몰 현재와 미래는 머니 컨텐츠에서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핑몰 현재와 미래를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66,000원이라서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왜냐면 먹거리도 제공해드리고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고 홍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기 나침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인터뷰해 주신 분들 그분들은 혜택이 있었잖아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오세요. 자, 그러시면은 쇼핑몰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쇼핑몰이 될 거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날 또 김희 이사님이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김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려우신 분입니다. 구스다운 1등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쇼핑몰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 쇼핑몰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오늘의 집, 그의 카페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태계를 꾸렸는지, 그래서 어깨 1위가 단숨에 됐고 거의 30배 정도 매출이 상승했는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아낌없이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신청해 주셨으면 여기서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어요. 뵀으면 좋겠고 또 비공개 세미나지만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고요. 영상을 촬영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좋아라.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어디서? 머니 컨텐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무통장 입금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되고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홍보를 또 하고 진행할게요. 이거는 좀 얘기를, 그 다음에 나침반 교육이 있습니다. 일기 분들이 여기도 있으시죠? 여기도 있으신데 아주 멋지게 그 리뷰도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나오셨네. 내 얼굴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나침반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 교육이 왜 나왔냐? 이 교육이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일회성 강의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표현할까요?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고 그때보다 너무 아쉬웠었어요. 왜냐면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집에 가서 좀 바꿔보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일상을 하시다가 또 제 강의를 듣거나 다른 강의를 듣고 하고 또 멈추다가 또 일상을 하시다가 또 시간이 흘러.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엔 쌓이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기억의 흔적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침반 교육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그 단체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죠.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의 단체 교육의 한계가 얘기를 뿌리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려진 얘기가 사람들 머릿속에 1시간 반 정도의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게 얼만큼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이 전환이 생기고 이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담보할 수 없죠. 하지만 나침반 교육은 특징이 뭐냐면 4주 동안 보통 이루어지죠. 4에서 4.5주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4에서 4.5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즉 강의의 내용이 기출 변형이 되죠.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강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참석한 분들에 맞춰서 컨설팅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컨설팅의 개념은 아주 쉬운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할까요? 쇼핑몰을 왜 할까요?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경쟁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소위 말해서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4주에 걸쳐서 혹은 4.5주에 걸쳐서 혹은 송고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9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이제 수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 정해져. 그래서 이 들어오신 분들이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총 8명인데 이 소수 정해만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건 좀 속물적인 얘기긴 하나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 회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희 회사가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저희 회사가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2명이나 4명 혹은 5명, 6명을 위한 집중적인 강의를 또 준비하고 그 하루들을 다 날린다고 표현할까요? 그 하루들이 저한테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4주 동안에. 그래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운 강의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3월 초반 뭐 그때쯤에 또 해외도 나가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침반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보장을 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예,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드릴 거예요. 진짜로 정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예, 토댕님도 마망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너무 친해지고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솔루션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오셨을 때 사업자들이 이런 공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특히 온라인 사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사업자들이 외롭죠. 외롭고 또 왠지 남한테 내 걸 알려주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감추고 그런데 외롭고 직원들은 내 맘 몰라주고 항상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침반 교육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호회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전주에서 그다음 대구에서 아이를 낳고도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 나침반 교육 한번 모집 중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쇼핑몰 전략. 또 오세요. 또 오십시오. 어쨌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스마트 스토어 교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하루를 날짜 빼서 별도의 촬영을 진행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촬영만으로도 여러분이 내신 돈에 혹은 참여하는 모든 노력을 능가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바뀐 것들이 있죠. 스마트도어가 그전 6주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일정도 그렇고 이렇게 하루를 촬영을 더 깊게 빼고 이제 컨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촬영 워크숍을 좀 제대로 가질 거고요. 그냥 그때는 수업 중에 한 2시간을 빼가지고 촬영을 했다면,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개선하거나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혹은 강의하는 내용들을 좀 줄이고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이 됐어요. 조금 개선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2월 1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진행하고요. 다음 수업이 언제입니까? 다음 수업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3월은 아닙니다. 3월은 제가 너무 바쁠 것 같고 4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3개월, 최소 3개월 안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비공개죠. 비공개이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풀데이 워크숍은 10시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정에서 이 오붓한 장소 선생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오붓하게 이렇게 진행할 거고, 비용은 다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고 결제하시면 카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과목 이상 하시면 20% 할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20만원 할인이에요. 그 다음에 100% 환불 가능하고 8명 한정으로 이제 수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내가 한번 이번엔 들어보겠다, 이를 꽉 깨물고 들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네스트워 쇼핑몰 무로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거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